우리가 태어날 때 받은 뇌 있잖아요. 이게 평생 그대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경험들처럼 뇌의 DNA도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해갈까요? 만약 변한다면 그 변화가 우리가 나이 들어가는 과정이나 아니면 특정 신경정신질환과 어떤 관련이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저희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놀라운 단서를 제공하는 과학 논문 한 편을 정말 깊게 파고들어보려고 합니다. 2022년에 세계적인 과학 저널 사이언스에 발표된 배태정 박사 연구팀의 논문인데요. 무려 131명의 인간 뇌 조직을 직접 분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뇌세포에 어떤 유전적 흔적이 남는지 그걸 추적한 연구입니다. 오늘 이 논문을 통해서 우리 뇌 속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유전적 변화, 특히 과변이성이라는 좀 기이한 현상이 노화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서는 또 어떤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는지 아주 흥미진진하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근데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체세포 돌연변이라는 개념부터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게 중요하죠. 이게 부모님께 물려받는 그런 선천적인 유전자 변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난 후에 살아가는 동안에요. 세포가 분열하고 또 여러 외부 환경에 노출되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DNA의 후천적인 오타 같은 거예요. 일종의 생활기스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뇌세포는 거의 분열하지 않으니까 이런 후천적 돌연변이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연구는 그 통념을 그냥 정면으로 깨고 바로 그 뇌세포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들여다봤다는 점에서 시작부터가 아주 대담하죠. 와, 그러니까 평생 변하지 않을 것 같던 뇌의 유전자 지도가 사실은 계속 수정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네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럼 연구팀이 뭘 발견했는지 바로 들어가 보죠. 정상인 44명, 투렛 증후군 19명, 조현병 9명, 그리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즉 ASD 환자 59명, 이렇게 총 131명의 사후 뇌 조직을 분석했다고 하셨죠.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뇌를 분석해 보니까 한 사람당 평균적으로 한 20개에서 60개 정도? 그 정도의 체세포 돌연변이가 발견됐어요. 20개에서 60개? 네, 이 정도는 뭐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생길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흔적, 말씀하신 대로 생활기스 정도로 볼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아마 연구팀도 이 정도는 예상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데이터를 쭉 분석하던 연구팀이 정말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겁니다. 대부분의 뇌는 그 예상 범위의 돌연변이를 보였는데 정말 일부, 약 6%의 뇌에서 뭔가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돌연변이가 수십 개가 아니라 수백 개씩, 어떤 뇌에서는 심지어 1000개가 넘게 마치 유전자의 폭격을 맞은 것처럼 쏟아져 나온 거죠. 그렇죠. 연구팀은 이 뇌들을 평범한 뇌랑 구분해서 과변이성 뇌라는 별명을 붙여주게 됩니다. 네, 마치 조용한 교실에서 몇몇 학생만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당연히 연구팀의 다음 질문은 왜? 였겠죠.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혹시 이게 연구에 포함된 투렛 증후군이나 조현병, 자폐 같은 어떤 특정 질환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하고 가설을 세웠을 거예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특정 질병의 뇌에 이런 극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일 수 있으니까요. 결과는 어땠나요? 놀랍게도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네, 이 과변이성 형상은 특정 질환과 아무런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어요. 질병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많이 나타나지도 않았고요. 대신 전혀 예상치 못한 요인과 아주 강력한 연관성을 보였습니다. 그게 뭔데요? 바로 나이였습니다. 나이요? 그게 무슨 뜻이죠? 수치로 보면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40세 미만의 비교적 젊은 뇌에서는 단 2%만이 이 과변이성 뇌에 해당했어요.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거죠. 2%요? 네. 그런데 60세가 넘은 뇌에서는 그 비율이 16%까지 치솟습니다. 와, 무려 8배나 급증한 겁니다. 이건 명백한 신호예요. 나이를 먹는다는 것 자체가 뇌에 이런 돌연변이가 폭발적으로 쌓일 수 있는 가장 큰 위험 요소라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나이가 들면 우리 모두에 대해서 돌연변이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건 그냥 운이 나빠서 돌연변이가 잘 생기는 유전자를 가진 일부 특별한 사람들한테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듣고 보니 좀 혼란스럽네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연구팀도 바로 그 점을 궁금해했어요. 이게 단순히 돌연변이가 잘 생기는 체질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메커니즘이 있을까? 그리고 연구팀은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수백 개의 돌연변이가 산발적으로 여기저기서 생긴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뭔가요? 대신에 아주 오래전에 돌연변이를 얻은 세포 하나가 있었고 그 세포가 수십 년에 걸쳐서 자기 자신을 복제하고 또 복제하면서 뇌의 한 구역을 자기랑 똑같은 클론으로 채워버린 거다. 이런 가설을 세운 겁니다. 클론성 확정이라고 하는데요. 마치 뇌 속에 작은 제국을 건설한 것처럼요.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1000번 생긴 게 아니라 돌연변이를 가진 세포 하나가 1000개의 복제품을 만들어냈다는 아이디어군요. 바로 그거죠. 와, 그건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뇌의 일부가 다른 부분과 유전적으로 다른 클론 제국이 될 수 있다니 이건 거의 SF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요. 혹시 이걸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찾았나요? 물론입니다. 아주 강력한 증거가 있었죠. 연구팀이 그 과변이성 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공통적인 특징이 발견됐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 성장을 통제하는 일종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유전자들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특히 암 연구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 유전자들, 예를 들어서 세포한테 이제 그만 분열해라고 신호를 보내는 mTOR 같은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생긴 거죠. 브레이크가 고장나버린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 특정 세포 하나가 통제 불능 상태로 계속 복제될 수 있었던 겁니다. 암세포의 특징과 아주 비슷하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정말 연구팀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든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LIBD802라는 번호가 붙은 한 조현병 환자의 뇌였는데요. 이분의 해마 조직을 분석했더니 뇌종양 중에서도 가장 악성으로 알려진 교모세포종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염색체 이상이 발견된 거예요. 염색체 이상이요? 네, 7번 염색체는 통째로 복제되고 10번 염색체는 아예 사라져버린 현상입니다. 아니 그럼 그분은 뇌종양 환자였던 건가요? 놀라운 점은 이분이 살아생전에 뇌종양 진단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임상적으로는 완벽히 정상이셨죠. 하지만 뇌종양이 없었다면서요. 그럼 이건 그냥 암처럼 보이는 현상일 뿐 실제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없는 것 아닐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연구의 핵심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줘요. 뇌종양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임상적으로 진단되기 수년 혹은 수십 년 전부터 뇌 속 아주 작은 구역에서 이런 유전적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노화라고 부르는 현상 이면에서 우리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뇌 속에서는 이런 은밀한 세포들의 증식과 생존 경쟁이 벌어지고 있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와, 제가 이 논문에서 이 부분을 처음 읽었을 때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우리 뇌 속에서 이런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정말 충격적이네요. 노화와 관련해서 뇌 속에서 벌어지는 클론들의 전쟁이라니. 이건 뇌의 노화를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발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는 원래 자폐 스펙트럼 장애, ASD 환자들의 뇌도 많이 들여다봤잖아요. 그럼 이분들의 뇌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졌겠네요. 네,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ASD 환자들의 뇌에서는 과변이성과 같은 돌연변이의 양적인 폭발은 관찰되지 않았어요. 대신 돌연변이가 나타나는 위치와 그 기능이 아주 특이했습니다. 위치와 기능이요? 네, 노화와 관련된 돌연변이가 세포 분열이라는 엔진에 문제가 생긴 거라면 ASD와 관련된 돌연변이는 뇌 발달이라는 설계도 자체를 바꾸는 문제에 가까웠죠. 설계도를 바꾼다니 그게 무슨 뜻이죠? ASD 환자들의 뇌에서는요, 돌연변이가 주로 단백질을 직접 만드는 유전자 영역이 아니었어요. 그 주변에서 유전자가 언제, 얼마나 켜댈지를 조절하는 비보호화 영역에서 더 많이 발견됐습니다. 특히 인핸서라고 불리는 유전자 발현의 조광기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하는 영역에서요. 조광기 스위치요? 그 밝기를 조절하는 것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매혹적인 지점은 이 돌연변이들이 하는 역할이에요. 이 돌연변이들은 기존에 있던 스위치의 밝기를 조절하는 데 그치지 않고요. 아예 기존에 없던 새로운 스위치를 만들어내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새로운 스위치를요? 네, 비유하자면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뇌 발달 회로도에 누군가 허락도 없이 새로운 스위치를 마구잡이로 설치해버린 거죠. 이 새로운 스위치가 엉뚱한 타이밍에 켜지거나 꺼지면서 전체 회로를 교란시킬 수 있는 겁니다. 회로도에 없던 스위치가 생긴다니 정말 기발한 비유네요. 그럼 그 새로운 스위치가 어떤 종류의 스위치인지도 알 수 있었나요? 네, 연구팀이 어떤 종류의 스위치가 새로 생겨났는지 분석해보니까 특히 마이스, 우리말로는 마이스라는 이름을 가진 단백질이 달라붙을 수 있는 스위치가 유독 많이 생성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MEIS. 네, 이 MEIS라는 단백질은 태아의 뇌가 성장하고 신경세포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뇌의 구조가 형성되는 아주 초기 발달 단계에서 핵심적인 지휘자 역할을 하는 조절 인자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까요? 연구팀이 제시하는 가설은 이렇습니다. 수정란이 분열하면서 태아의 뇌가 한창 만들어지는 바로 그 결정적인 시기에 체세포 돌연변이가 발생합니다. 이 돌연변이는 뇌 발달 회로도의 엉뚱한 곳에 MEIS 같은 중요한 지휘자가 달라붙을 수 있는 새로운 스위치를 만들어버리죠. 네. 그러면 원래는 조용해야 할 유전자가 켜지거나 켜져야 할 유전자가 꺼지면서 전체적인 유전자 조절 네트워크가 교란되고 이것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노화와 관련된 클론의 반란과는 전혀 다른 아주 섬세하고 정교한 초기 설계 오류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정말 놀랍습니다. 같은 뇌 속 돌연변이라는 현상인데
노화의 맥락에서는 암 유전자와 클론 증식이라는 거시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서는 뇌 발달 초기에 유전자 조절 회로를 바꾸는 미시적인 양상으로 나타나는군요. 그런데 이 연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분석의 범위를 더 넓혔다고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DNA 염기 하나가 바뀌는 작은 오타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더 큰 규모의 변화, 예를 들어 문단 전체가 통째로 사라지거나 복제되는 것 같은 변화도 들여다봤다고요. 맞습니다. DNA의 더 큰 조각이 통째로 사라지거나 복제되는 구조적 변이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 뇌의 약 7%에서 이런 큰 규모의 구조적 변이가 발견됐어요. 대부분은 특정 유전자 구간이 2번 복제되는 중복 현상이었습니다. 그 중복 현상은 어떤 특징을 보였나요? 질병과 관련이 있었나요? 흥미롭게도 이 중복 현상은 정상 뇌와 질환이 있는 뇌 모두에서 약 5%라는 비슷한 비율로 발견되었습니다. 아, 비슷하게요. 네, 이걸로 미루어 볼 때 아마도 뇌 발달 초기에 비교적 흔하게 발생하는 일종의 배경소음 같은 돌연변이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려운 거죠. 하지만 뭔가 또 다른 발견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예리하시네요. 여기서도 주목할 만한 차이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DNA 조각이 통째로 사라지는 결실 변이는 아주 드물게 나타났는데 이상하게도 오직 ASD 환자군에서만 발견되었습니다. ASD 환자군에서만요? 네, 물론 이 연구에 포함된 표본 크기가 작아서 이것만으로 ASD는 결실 변이 때문이다 이렇게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AS라는 표현형과 뇌세포에서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DNA 결실 변이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중요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만큼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매우 흥미로운 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해볼까요? 오늘 살펴본 논문은 우리의 뇌가 태어날 때 주어진 유전 정보 그대로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정적인 기관이 아님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대부분의 뇌는 소수의 체세포 돌연 변이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약 6%의 뇌, 특히 나이가 든 뇌는 수백 수천 개의 돌연 변이를 축적하는 과변이성을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그리고 이 현상 뒤에는 특정 세포가 뇌의 일부를 장악하는 클론성 확장이나 우리가 모르는 잠재적인 암 발생 과정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반면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졌죠. 태아의 뇌가 발달하는 결정적인 시기에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부위에 엉뚱한 스위치를 새로 만드는 형태의 돌연변이가 질병의 복잡한 원인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었습니다. 결국 이 연구는 체세포 돌연변이라는 렌즈를 통해 뇌의 노화와 신경 발달 장애라는 두 개의 거대한 미스터리를 완전히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한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이 연구는 뇌에서 발생하는 이 후천적 돌연변이라는 현상이 단순히 무작위적인 오류가 아니라 노화나 질병의 복잡한 서사를 풀어나가는 핵심적인 실마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살아온 삶의 궤적이 우리 뇌의 유전자에 미세한 흔적을 남기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건강과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이 연구는 우리가 뇌의 노화라고 부르는 현상이 단순히 세포가 닳고 낡아가는 그런 수동적인 과정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어쩌면 우리 뇌 안에서 수십 년에 걸쳐 벌어지는 치열한 유전적 변화와 세포들 간의 생존 경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의 뇌 속에서 아주 작은 일부 세포 집단이 특별한 돌연 변이를 가지고 서서히 세력을 넓혀가고 있다면 그것이 수십 년 후 당신의 생각과 기억,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기며 오늘 탐구를 마칩니다.